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진호만 진행하는 본격 기획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78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진짜 오랜만에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30분 30답을 거의 반년 만에 하는 거. 반년도 아니야. 거의 올해 1월달에 하고 거의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그렇죠. 서비님 18번째 시간 서비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서비님은 네. 워낙 지금 거의 그 반년을 넘게 하셨기 때문에 그죠. 사실은 좀 늦게 하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30, 30답은 보통 거의 한 달 딱 그 첫 녹음하고 나서 하던가 아니면 미 녹음하고 나서 이제 녹음을 하던가 하는데 반년만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사실 원래 이렇게 좀 영화 이야기하고 좀 본인의 좀 이야기 취향이나 이런 걸 좀 얘기하는 시간인데 아무튼 이게 좀 오래 걸렸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사실 YC에서 이미 제 취향을 다 아실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아마 좀 저희 공통 질문들은 아무튼 주어진 게 있으니까 네, 그렇죠. 뭐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챕터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플러스 극장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달에 평균 이제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몇 편 정도 영화를 보시나요? 저는 5편에서 6편 정도 영화를 보고요. 근데 보통 극장에서 한 3-4편 그리고 집에서 OTT로 보면 2-3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봉하는 작품들 중에서 관심 있는 건 꼭 챙겨보고 OTT는 뭐 예전부터 보고 싶은데 이게 OTT가 이제 어쨌든 무조건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없게 빠지지 않는 이상 약간 좀 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해 놓다가 조금씩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꺼내보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리스트가 한번 쌓였다가 이게 이제 뭐 찌막이나 뭐 이런 거 맞아요. 그 찌막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있고 저도 갑자기 드라마를 갑자기 3개를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뭐 언제 보지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간에 다음 질문은 그럼 여기서 연장선상인데 최근 극장에서 어떤 작품을 보셨나요? 저는 최근 하면은 룩백을 봤어요. 지금 거의 끝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9월달에 개봉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원래 종이 만화책도 많이 소비하는 편이고 원래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전 체인소맨을 안 봤는데 체인소맨 작가가 그린 룩백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고 다행히 한국에서 정발이 됐어가지고 제가 서점에서 구입해서 봤는데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영화로 제작된다고 했을 때 이제 막 예고편 같은 거 올라오고 스틸샷 올라왔을 때도 너무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근데 개봉한다 해서 제가 이제 뭐 부국제도 갔다 오고 좀 정신이 없었으니까 거의 막차 타듯 보고 왔었어요.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먼저 그 원작을 만화책으로 읽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영화라는 예술이 가진 한계를 느낀 솔직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단순히 뭐 제대로 구현을 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화는 원래 관객한테 약간 수동적으로 시간을 강제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강렬한 체험이 될 수도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종이책이나 텍스트랑은 좀 다른 결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글을 읽는다는 것은 독자 개인이 알아서 시간을 조절하고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뭐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 내일 읽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작품 안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를 독자 스스로가 머릿속에서 시간을 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룩백을 이제 영화로 보니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뭐랄까 충분히 음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관에서 보니까 너무 이제 감독이 주는 시간대로 제가 그걸 습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동이 좀 덜했어요. 원작 처음 봤을 때보다는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 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계속해서 자막이 나가잖아요. 소설을 이제 지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영화와 이제 아무래도 그런 활자 매체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르죠. 영화는 어쨌든 앉아서 그 시간 내에 그 심지어 시간도 감독이 편집을 하면서 다 의도가 있는 편인데 활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독자가 읽으면서 본인 스스로 재단도 해보고 시간을 그 안에서 충분히 느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영화를 본 이제 원작자 후지모토 다츠키. 네네네. 원작자 같은 경우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후지노와 쿄모토가 살아있는 세상을 카메라로 본 느낌이었다. 그만큼 작화와 목소리 연기가 자연스럽고 훌륭했다. 누군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 내 작품을 만들어주는 일에 내 작품을 만들어주는 일이 내 인생에 또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맞아요.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실제로 원작이랑 거의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원작에 있던 캐릭터들이 정말 잘 살아 움직이는구나까지 느껴지니까 정말 그 작화 부분에서는 대단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그 장면을 인상 깊게 봤대요. 후지노가 이제 빗속을
달려가는 장면. 네네네네. 네, 거기 조금 특이하게 음. 연출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1분 30초 정도로 이제 구성된데 아무튼 그걸 잘 표현하려고 이제 쿠지노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가장 잘 표현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공들여서 작업을 했다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특이한 게 그러니까 이날 저는 이제 마지막 평일 낮이잖아요. 네네네. 사실 저희 동네 메가박스 군자는 관객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네, 그쵸. 네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통 거의 2-3명 정도 볼 때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거의 나 혼자 이제 본다 대관 느낌으로 볼 때가 많은데 룩백은 뭐 그날따라 꽉 찬 거예요. 좀 지났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갔는데 꾸준히 들어갈 거예요. 꽉 찼는데 다들 놀라운 게 보통 엔드 크레딧 끝나면 내려가잖아요. 네, 맞아요. 엔드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한 명도 안 남았어. 와, 이건 진짜 대단하다. 그거 대단한 거죠. 느낌이 뭐지? 심지어 이 룩백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가 어느 정도 쿠키는 아니지만 쿠키는 아니죠.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네. 시간 묘사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 장면이 뭔가 좀 더 여운을 느끼게 할 수 있게 연출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후지부터 타츠키는 이런 얘기를 했죠. 감독은 등을 많이 그리는 작품을 만들자고 생각했기 때문에 등을 넣었고 또 백이잖아요. 등도 백이고 그쵸. 배경도 백이니까 배경을 네. 봐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심지어 그 룩백 그 우리나라 정발돼 있는 만화책의 표지도 뒷모습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 장면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AI가 아무래도 네네. 애니메이션 그리기가 좀 많이 편해진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쵸. 일부러 이 작품은 만화가에게 바치는 헌사라고 해가지고 그 선이 일부러 약간 손으로 그린 느낌인데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작업이 원화, 영상, 채색, 마무리인데 원본 이미지를 영상을 만들 때 불필요한 선은 보통 지워내요. 근데 그쵸. 여기는 선을 오히려 이제 다 넣는. 이 작품은 만화가 되고 싶은 두 소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AI가 아닌 사람이 그리는 그림의 매력을 살려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가지고 AI는 굳이 물론 AI한테 입력하면 되죠. 밑선도 그려줘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거 사실 이거 AI도 다 요즘 할 줄 알아요. 맞아요. AI가 글도 다 써주는 이상한 세상이 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흥미롭긴 한데 자 아무튼 이제 작품 넘어가서 다른 작품 볼 건데 네. 현재 어떤 거 OTT를 구독하시나요? 두 번째 질문. 저는 지금은 넷플 그리고 왓챠 그 디즈니 그냥 디플 그리고 애플 TV 웨이브 구독 중이고요. 의외로 저는 티빙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쿠플도 안 하고 있고. 근데 웨이브는 제가 런닝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예능 때문에 놓칠 수가 없어요. 런닝맨 때문에 구독되어 있는 건가요? 네, 웨이브는 근데 왜냐면 런닝맨이 올라왔을 때 VOD를 한 달에 4번 하잖아요. 그걸 4번 구입하느니 웨이브 그냥 구독료 내는 게 뭐 웨이브에 뭐 드라마들 많이 올라오니까. 그렇죠. 지상파 드라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웨이브에서 아마 런닝맨이 가장 실시간으로 바로 올라오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제가 웨이브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단편이 어차피 2,200원이니까. 맞아요. 8,800원. 네, 그게 참 그냥 이게 나아요 이게. 대충. 맞네. 네, 그래서 굳이 뭐 이거를 내가 매일 뭐하러 사나 싶어가지고 그냥 웨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군요. 뭐 무한도전도 가끔 보고. 그죠. 웨이브는 진짜 요즘에 그걸 많이 하잖아요. 옛날 추억의 드라마들. 엄청 많이 올라와요. 갑자기 이제 요즘에 이제 8부작인가 6부작인가 압축돼가지고 그 김삼순. 맞아. 그것도 올라왔죠. 맞아. 리마스터링 해가지고 올라오. 웨이브가 확실히 그런 지상파 가지고 있는 추억의 이제 작품들을 좀 약간 활용을 하려고 애를 쓰나 봐요. 맞아요. 업스케일링 해가지고.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거 저는 이제 저 태조한 건 좀 리마스터링 좀 해주시고. 그건 진짜 저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듣는. 태조한 건 리마스터링해서 좀 편수 좀 압축해가지고. 압축해서 저 현대 감성을 조금 압축해서 한 30부작 정도만 만들어도 대박. 요즘 200부작이기 때문에 30만 만들어도 빡세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 30부작 한 2시즌제로 해가지고. 그죠. 한 시즌은 안 되죠. 어차피 딱 돼요. 구분이 돼. 어차피 얘가 이제 딱 죽고 난 이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딱 되기 때문에. 시즌제로 좀 이렇게 나눠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궁금합니다. 별 생각도 해봤고요. 네. 아무튼간에 그러면 최근에 OTT에서 어떤 작품 보셨나요? 저는 최근에는 그 시리아나라는 작품을 봤는데요. 스티븐 개건 감독의 작품이시고, 근데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스티븐 개건 감독이 노라다주가 어벤져스 이후에 바로 복귀했던
닥터 두리틀이었나요? 닥터 두리틀 네. 맞아요. 닥터 두리틀. 그 감독인지 몰랐는데. 아, 근데 그건 좀 현찮았는데. 네, 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제가 사실 감독 때문에 본 건 아니고요. 제가 배우랑 소재 때문에 이 영화를 제가 찜해놨다가 본 건데 조지 클루니 배우와 맷 데이먼 배우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오션스 시리즈 때부터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게 됐고 결과적으로 너무 만족하면서 봤던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되게 느린 템포고요. 이야기가 이게 플롯이 여러 개 섞여 있는데 다층 플롯. 네 가지가 섞여 있어요. 쉽게 말해서 네 가지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장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땐 느린 데다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미국 현대사도 이해. 네 맞아요. 석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약간 느린 템포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마우치 루스 감독님 되게 좋아하는 편인 거고 그래서 네 가지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촘촘히 쌓이다가 마지막에 딱 하나의 매듭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영화 자체가. 그래서 영화적 쾌감도 느낄 수 있었어가지고 전 시네마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할리우드 명배우들이 약간 이제 페이를 좀 작게 받고 출연. 아 그래요? 아마 이걸 정가대로 받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그 대산 영화는 아니니까. 그죠. 소재에서 주는 파워 때문에 맞아요, 할리우드 배우들이 맞아요. 그냥 자진해서 이제 출연을 해준. 조지 클루니가 대표적인 아마 미국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매우 대표적이어서 아마 트럼프랑도 언쟁이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진짜요? 최근에 있었어. 최근에요? 최근에 뭐였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치판 떠나라니까 당신이 떠나면 나도 떠난다.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지미 키멜라에서 올해 9월달에 지난달에.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었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네요. 최근에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내용이면 그냥 개런티 그래 맞춰서 갈게. 그 조지 클루니 이제 배우지만 이제 감독도 많이 하니까. 하는데 굿나잇 앤 굿럭이라는 작품도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이거 뭐라 할까요? 좀 언론 관련된 맞아. 그런 것도 많이 찍으시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찍으시기도 해. 출연도 하고 찍으시기도 하고 출연하는 건 뭐 이런 돈 문제, 경제 문제는 머니몬스터에서 이제 맞아요. 경제적인 거. 네 맞아요. 그것도 이제 아무튼 빈부격차 문제잖아요. 구애 그런 영화들이 이제 마이클 클레이튼이었나?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있었고 예를 들면은 저 그거 처음에 고등학교 때인가 처음 봤는데 힘들었어요. 졸려가지고 좀 너무 그때 힘들었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 하니까. 가끔 이제 어쩌다 이제 플래시 같은 데서 이제 카메오로 나와주시기도 한데 플래시 나 카메오한테 깜짝 놀랐어. 저도 놀랐어요.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래 맞긴 했지. 그렇죠. 그래 맡았으니까 나와야지. 근데 그 배트맨이 나올지는 몰랐죠. 그때 깜짝 놀랐죠. 맞아요. 맞아. 그 아무튼 깜짝 놀랄 장면이었고.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세 번째 질문이고 혼영대 누구랑 함께? 이게 저는 사실 이게 둘 다 장단이 있잖아요. 혼영도 그렇고 같이 보는 것도. 근데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 제 친구들이나 여자친구들은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혼영을 더 즐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저는 이제 집 앞에가 남양주 쪽이다 보니까 그 돌비를 가게 되는데 심야 회차를 딱 가면은 마지막 회차죠. 거기는 이제 새벽까지 안 하니까. 느긋하게 딱 영화 보고 나와서 담배 한 대 딱 피면서 혼자 영화가 어땠지라고 곱씹는 그 과정 그런 건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거 좋아했어요. 네. 저 좋아하는 게 이제 CGV 왕십리. 네 왕십리. 네. 딱 이제 걷고 이제 집에 오는 과정까지 걸으면은 딱 좋. 맞아요. 한 40분 정도 걷거든요. 그거 꽤 걷죠. 딱 그러면서 딱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내일 뭐 맞아요. 쓸지, 내일 뭐 쓰지. 야뭐 리뷰 써야 되니까 내일 뭐 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줄 평을 항상 남기니까 딱 나오면서 일단 그 별점 생각을 하고 한 줄로 뭐라고 표현할까를 한참 걸으면서 생각하다 보면 집에 와 있어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그래요. 그럼 다음 질문 네 번째 질문이고요. 극장에서 볼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거는 그냥 저는 영화 관람이라는 거를 하나의 어떤 거대한 체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맥스나 이제 돌비 시네마 같이 특별관을 그래서 제가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스킹의 여부나 뭐 상영 비율, 뭐 관 컨디션까지 살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편의 영화를 제대로 보고 싶으면 1시간을 이동하더라도 저는 갑니다.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특히나 이제 이거는 극장에서 보면은 강렬한 체험을 선사할 거다. 그러면 믿는 거는 무조건 극장을 가고 아니면은 이건 기다리면 어쨌든 나오겠네. 근데 내가 굳이 지금 극장까지 가서 볼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공개가 되고 나면 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통 특별
세계관 선호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지만 저도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스킹 여부까지 체킹하는 사람 사실 저도 체킹을 하는데 그쵸. 그것까지 체킹을 하시는군요. 네, 그게 이제 요즘은 또 이제 많이 인터넷에 정보가 많으니까 찾아보면은 그 관마다 그 해주는 마스킹 걸 여부를 다 적어놓은 길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신촌 많이 다녔었고 마스킹 때문에 뭐 여러 군 다니는 것 같습니다. 부국제가 아쉬운 점은 이제 부국제에 나오는 극장들은 다 마스킹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쵸. 그 저희 CGV랑 롯데시네마 네, 안 되죠. 안 되기 되죠. 때문에 안 되죠. 조금 그게 좀 많이 아쉽기도 한데 왜냐면 영화의 전당은 해주거든. 맞아요, 해줘요. 영화의 맞아요. 전당은 이미 딱 그 구현되어. 네, 그쵸. 영화의 전당이 당연히 구현되어. 영화의 전당인데요. 이름이 영화의 전당인데. 그 심지어 4대3 비율 영화잖아요. 오, 맞아. 폴포트. 예, 맞아요. 4대3까지 맞춰주더라고. 야, 그건 좀 놀랬어. 4대3도 맞춰준단 말이야? 보통 뭐 맞아요. 이거는 못 맞추는데. 맞아요. 위아래만 좀 깔딱깔딱거리지. 그쵸. 야, 이렇게는. 그러니까 그게 됐어요. 마스킹을 이렇게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실 것 같은데 저는 마스킹 여부가 너무 티가 확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이걸 왜 이걸 뭐 굳이 그쵸, 하시는 그쵸.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내가 앉아서 이거 영화를 아무튼간에 내 정가를 주고 보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빔 트는 거랑 뭔 차이가 있지? 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 거예요. 아, 그런 위아래가 것도 있죠. 공간이 좀 휘잉하면은 맞아요. 굳이 TV 55인치에서 TV 똑같이 보는데 뭐 앉아서 보는 거 맞아요. 뭐가 다르지? 그리고 그래서, 그 뭔가 그 선명도의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네, 이렇게 검은색 화면이, 가려주고 하는 것과 해서 그게 다르고. 그 왜냐면 돌비도 그 얘기하잖아요. 이씨 나쁘네. 지금 진짜 검은색이 아닙니다. 네, 사용관에 이렇게 쐈을 때 거기 생기는 그 검정색은 확실히 좀 다르기 때문에 딱 가리고 확실히 마스킹을 해주면은 그 몰입도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건 좀 있어요.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영 비율이나 네. 컨디션까지 다 살펴보시는. 그래서 관 컨디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오래된 영화관들은 의자도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직물 의자를 네, 어지간하면 안 쓰죠. 안 쓰긴 한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래서 저는 그 메가박스가 이제 새로 생긴 관들은 무조건 가죽 리클라이너, 네. 기본 맞아요. 리클라이너. 그런 거에다가 가죽 시트고 하니까 좀 편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도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이제 충주가 사실은 이제 원래는 극장이 이제 그냥 자체 운영하는 그런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문을 닫았고 네네. 코로나 이후 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이제 메가박스가 시네큐 충주에 있던 시네큐를 인수했고 네네네. 또 이제 CGV가 하나 생겼어요. 건물이 하나 생기면서 같이 생겼는데 둘 다 리클라이너를 도입한 거예요. 아 진짜요? 야, 이걸로 생존을 하려면 리클라이너가 결국은 맞아요. 없어야 되구나. 그런 게 뭐지? 이렇게 뭔가 매번 찾는 관객들이 아닌 입장에서 한 번 좀 가는데 막 좌석도 편하고 이러다고? 편하고. 그러면 너무 좋죠. 왜냐면 이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맞아요. 이 가격이 오른 거에 대비해서 의자 컨디션 자체도 신경을 쓰는 시대가 됐기 그럼요. 때문에 쓰죠. 야, 뭐 같은 15,000원 내고 보는데 그쵸, 맞아요. 의자가 별로 시원찮으면은 좀 화가 나고 두 번째는 오기 싫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흥미롭고 다음 질문 다섯 번째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팝콘 맛. 이게 제가 이 질문을 딱 보고 네. 사실 제가 영화 볼 때 뭘 잘 안 먹어요. 네, 저희가 정파 사파 나누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요? 네. 전 잘 안 먹어서 사실 저는 팝콘을 그냥 소주 안주로만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아니, 소주 안주로 팝콘을 드세요? 근데 진짜 그 원래 괜찮아요? 약간 짭짤하잖아요. 네. 그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쭉쭉 들어가요. 나 그건 좀 처음 들어본 신기한 얘기였어. 그래서 그 팝콘을 판매하는 곳도 있고 아예 따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서비스를 주는 데가 있는데 제가 꼭 그건 확인하고 가끔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팝콘은 계속 무조건 그냥 기본. 오리지널을 제일 선호하고 그러니까 달콤한 맛은 있는데 금방 물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요즘 너무 맛이 많아졌더라고요. 아니 네. 이 정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예. 제가 저희가 한참 이거 저희 30분 30답을 한 작년에 재작년에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2022년도쯤에는 네. 그럴 때는 제가 항상 그 얘기했거든. 김치 팝콘 먹어봤냐? 그때 나왔었죠. 네. 김치 맞아요. 팝콘 나 먹어보면 저는 맛있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요? 의외로 그냥 약간 치토스보다 맵고 약간 그거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치토스보다 살짝 매운 맛이에요. 그냥 먹을만했어 그래서. 그러면 약간 그게 시즈닝을 해주는 거예요? 시즈닝이에요. 그래요? 김치 팝콘이 김치 시즈닝이라서 그냥 전혀 그냥 매운맛 시즈닝이라서. 그러면은 뭐 괜찮죠. 오늘 매운맛이어서 오히려 술안주가 그게 맛있어요. 그쵸. 매운맛이랑. 약간 짜고 칼칼한 맵고 매운맛이라서 이게 술안주 같다는 생각. 근데 요즘 아우. 다시 판매를 좀 안 하시네. 그래요? 네. 좀 아깝네. 왜 안 되지? 이거 그냥 되는데 나름 소재가 그 이제 짜파게티 팝콘도 먹었는데 그건 너무 짜고. 그런 것도 걔는 짜. 농심이랑 같이 콜라보 진짜요? 있어요. 잠깐. 네, 그 오뚜기랑도 콜라보라는 게 무슨 케찹?
오? 토마토 케첩 나온 네. 뭔 토마토 케첩이 오뚜기 아니야 어디 토마토 케첩인데 내국 브랜드 토마토 케첩 근데 그건 좀 별로였고 제가 아무튼 김치 팝콘이 제일 나왔던 것 같아요. 사파 중에 사파 네. 정파가 무슨 팝콘 그냥 오리지널 그거였고 좋습니다. 그 위는 아예 극단적인 걸 아예 그죠. 안 드시는 저는 극단적인 거. 저는 네. 아무튼간에 다음 질문 6번째 질문 직접 가본 신극장 중에 최고의 극장. 이게 제가 사실 그런 저한테 물어보신 분도 있거든요. 최고의 단편 소설집은 뭐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책이 뭐냐 이러면은 그게 진짜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냥 단편 소설집이 아무리 잘 쓰는 작가님의 작품집이어도 작품들이 고루 좋기는 쉽지가 않아요. 한 7편, 8편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모두 좋기는 조금 사실상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영관들은 있지만 저는 극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좀 고민해보면 전 독립극장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라이카 시네마나 시네큐브 시네마. 그리고 아니면 상상마당 시네마를 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영관도 준수하고 그 극장 자체가 그 공간을 활용하는 개념이 저는 갈 때마다 기분 좋게 가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시네큐브는 뭐 그렇죠. 시네큐브도 그렇고 최근에 좀 자석 리모델링도 한번 했을 거예요. 시네큐브 했었어요? 몇 년 전에. 몇 년? 그죠. 몇 년 했어요. 그 상상마당은 이제 주체가 이제 KTNG에서 이제 큐라이츠로 이제 바뀌면서 또 이 과정이 있었고 대표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맞아. 아무튼 라이카 시네마는 또 이제 워낙 시설이 처음부터 돌비 애트모스의 기본 장비 와, 그쵸. 4K 깔아놓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라이카는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상영관 극장 그 크기가 크기가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돌비에다가 수준급으로 다 되어 있는데 영상기도 좋고. 네,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한계죠. 그래서 제가 챌린저스를 거기서 봤어요. 거의 막차 타듯이 거기 가서 봤습니다. 자, 다음 질문 7번째 질문인데 경험하신 최고의 관크 최악이죠 보통 이럴 때는. 그죠. 제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핸드폰, 뭐 폰디뿌리도 있고, 뭐 다리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최악은 남산의 부장들 볼 때였어요. 그때 보는데 딱 앞줄에 계신 아주머니였나 아저씨였나 제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계속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그 꼭 중간중간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 이병헌 배우가 나온지면 이병헌 배우 외모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쉬지 않고 떠들면 제가 한마디 했겠죠. 근데 간헐적으로 이렇게 툭툭 나오니까 그냥 이게 영화 내적인 이야기면 뭐 예를 들어 저런 나쁘다 아니면 여기 뭐 마음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아무 관련이 없는 걸로 불평불만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감탄을 막 하면서. 그래서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집중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제가 요즘 생각해보면 요즘은 이런 관크가 살짝 줄어든 이유가 돈이 올라가서 그런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뭔가 좀 더 신중하게 고른 느낌도 있고, 그냥 가볍게 가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젠 가볍게를 못 가니까. 네, 맞아요. 가격이 좀 만만치 않아요. 저때 가격이 남산 부장들 가격이면 욕하면서. 그렇죠. 맞아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다리 올리는 것도 좀 많이 불편해합니다. 이게 다 그 영화 거기서 따라 그 원스 어폰 타임이 하려고 해서 네네 맞아. 마법에서 그 장면 있죠. 맞아요. 그 영화 팬들은 제일 싫어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다 다리를 올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아요. 맞아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다리를 올려도 신발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맨발로. 맞아요. 꼭 항상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자, 다음 질문은 이제 8번째 질문인데 그러면 극장에서 오히려 극장한테 이제 광크를 제외하고 가장 불만인 지죠. 저는 딱 하나 있죠. 엔딩 크레딧 때 불 켜주는 거. 불 켜주는 거. 그냥 저는 항상 엔딩 크레딧까지 그냥 쿠키가 없더라도 다 보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극장에서 불을 켜더라고요. 어느 시점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말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엔딩 크레딧까지도 영화의 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때 나오는 음악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크레딧에 나오는 어떤 일부러 그걸 위해 작곡하시는 분들 있고. 맞아요. 있으니까. 어레인지하고. 그게 굉장한 작품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독립영화관을 좀 선호하게 되는 이유도 안 켜주잖아요. 시네큐브. 안 켜주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선호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극장 측에서는. 약간 근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특성은 이제 그냥 일어나는 문화 그냥 끝나면. 맞아요. 지금 저희 나라는 보통 그렇죠. 딱 끝나 나가는. 근데 요즘은 또 여기에 애드온 하면은 네네. 크레딧 올라가면 사진 찍는 거. 그 뭐야 제목들 때 말씀하시는 거죠. 많더라고요. 이거는 좀 옛날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 엄청 많아요. 요즘은 뭐 그냥 찍는 게 일상화가 그냥 별 거리 끼없이 찍으니까 네네.
그게 인스타에도 다들 많이 사실 인증하시고. 이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는 저거예요. 이건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거기까지도 다 포함이잖아요. 이것도 포함이기 때문에 그쵸, 솔직히 그쵸. 말하면 이거 솔직히 배급사들이 신고를 안 할 뿐이지 그건 못하지. 맞습니다. 왜냐면 홍보를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많이 하니까요. 하니까 그냥 홍보를 위해서 쿠키가 아닌 이상은 그쵸, 그쵸, 그쵸. 쿠키 영상이나 뭐 중요한 뭐 스포일러 영상 네. 뭐 영상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사진이니까. 사진이 그냥 참고 있죠. 그냥 그렇죠, 참 그렇죠. 어제 홍보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참 아쉬워요. 왜냐면 그때 되면 이제 다들 꼭 딱 그 주연 배우 네임 다 나오고 이름 다 나온 다음에 딱 타이틀 딱 뜰 때. 그때 논란 영화 특히 막 이런. 맞아요. 뭐 그거 아이맥스 그러니까 듀운 나올 때. 맞아요. 듀운 파트도 딱 엄청 나 진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전시도 약간 요즘에 이런 문화라면서 전시회를 이제 가는 목적이 맞아요. 사진 찍기 위해서 가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성수에 있는 그라운드 시소라는 곳에 가서 전시를 봤었는데 진짜 DSLR까지 갖고 오셔서 이제 DSLR 찍어요?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전시를 보고 작품을 감상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근데 이게 만약 참여형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작품이 있고 보는 느낌인데 사진을 더 많이 찍는? 저는 주로 이제 그럴 때는 도록을 사거든요. 그렇죠. 좋죠. 맞아요. 뭐 어차피 찍어봤자 내 화질도 안 좋은 거. 가끔 그래. 물론 공식 포토존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쵸. 공식 포토존도 맞아요. 아니고 중간에 근데 그게 뭔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냥 그 전시 성격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시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진짜 제가 이제 올해 초에 갔던 거 원카 때문에 그 워너 100주년. 네네네. 그거는 진짜 그거는 노는 놀라워요. 맞아요. 그건 노는 데죠. 정말 사진 스팟들만 진짜 그쵸, 대놓고 그쵸. 사진 스팟들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고요한 그런 전시 맞아요. 고요한 풍경에서 나오는 전시 그런 게 있잖아요. 딱 누가 봐도 다른 TPO가 나는. 그죠. 그 TPO 그죠. 다른데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든 게 이건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줬던 건데 사진을 찍을 때 그거를 그냥 작품을 바라보고 있는 거를 사진 찍으면은 뭐 작품 보는 걸 찍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작품을 등지고 카메라를 보고 찍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남기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무슨 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좀 아쉽죠. 좀 더 작품을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죠. 개인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넘어가서 9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같은 가격임을 가정하고 2D, 3D, 4D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전 무조건 2D죠. 2D.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3D나 4D가 영화의 기본적인 애티튜드와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은 당연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당연히 영화를 시각적인 체험을 넘어서 다른 감각까지 사용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그때 3D 때 하신 것도 있고 알지만 저는 영화의 기초적인 본질을 생각하면 2D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무성 영화를 지나서 지금 이제 유성 영화고 그다음에 3D, 4D까지 가능해졌지만 결국 영화는 어쨌든 정지된 이미지를 이어붙여서 빠르게 돌려서 만들어낸 시각 예술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전 2D가 제일 좋습니다. 그럼 지금 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계속해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VR 영화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이제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기도 하지만 그냥 또 하나의 분야가 되겠죠. 영화 내에서 영화라는 하나의 큰 덩어리 안에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본질이라는 거는 그 이미지의 연결성이고 그럼 VR도 저는 하나의 분야로 또 자리 잡지 않을까요? 4D처럼 지금 4D도 사실 그게 저는 옛날에 몰랐는데 CGV 직원분들이 일일이 다 동작을 하는 거라는 그렇죠. 그 팀이 따로 있다면서요. 동작 넣은 팀이 따로 있고 또 할리우드에 또 검수 받고. 그렇죠. 그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하나의 분야가 되겠죠. 그러니까 VR도 제가 이제 다른데 영화는 아니고 그 어디 영화박물관인가 아마 그랬어요. 네네네. 부산에 부산에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보는데 1층 체험하는데 한 10분짜리 조만한 영상이에요. 그냥 다큐멘터리 비슷한 거예요. 그냥 공룡 나온 다큐멘터리. 네네네. 그냥 진짜 공룡도 그냥 CG 그냥 대충 한 공룡인데 이제 우리 동네에 막 공룡 나타나 막 이런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찍은 것 같아. 네네네. 근데 그거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쓰고 이렇게 보면서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나중에 어차피 게임은 지금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고 있기 많이 때문에 됐죠. 많이 됐죠. 공포 게임 위주로. 맞아요. 근데 공포 영화로 VR 나오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아마 공포 쪽이면은 좀 사람들 어차피 하나씩 이거 3D 안경 빌려주듯이 그렇죠. 그냥 자석 굳이 음향만 틀어주면 된다. 그쵸. 음향만 틀어주면 되고 화면은 그냥 여기서 나온 거. 그렇죠. 자동 그게 되니까 자동 링크만 시키면 되니까. 그 VR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프리미엄 느낌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작은 공간에다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왜냐면 지금 스낵
스낵형 영화, 밤낚시 같은 스낵형 네네네 영화도 맞죠. 되고 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스낵형 영화 하나 더 개봉한대요. 뭐요? 4시 44분인가? 감독이 공포 누구예요? 영화인데 아니 그러니까 공포예요? 공포 잠깐만요. 공포 4시 44분? 그건 좀 그런데 제가 영화가 4,000원이야 이번에. 왜냐면 30 4분 44초. 4분 44초. 단편인데 이제 몇 개를 엮어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43 한 40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40분 정도, 44분 정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4,000원으로. 그래서 장현남 배우님 나오시는군요. 네, 그 러블리즈의 지혜가 나오고 유지혜 네. 나오고 샤이니의 온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실히 그게 효과가 좋았나 봐. 밤낚시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팝콘 값이라도 벌지 않은 게 성공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극장 입장에서 팝콘 값 벌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되게 회전율이 빠르잖아요. 빨리빨리 치고 빠지면 되니까. 44분이면 진짜 팝콘 하나 정도 딱 좋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4,000원이면은 아마 이것도 좀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진짜 니켈로디언의 시대를 가고 있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건 롯데시네마 단독이군요. 네,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하는 거라서 아무튼간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찌 나올지 이것도 결과가. 그러게요. 뭐 또 궁금합니다. 네, 다음 달에 아무튼 개봉합니다. 8개 에피소드군요. 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그러면은 굿즈를 따로 모으고 계시나요? 10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굳이 막 애써서 모으지는 않아요. 거의 품을 많이 안 들이는 편인데, 근데 제가 이제 돌비나 아이맥스를 자주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스터는 의도치 않게 제가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있으면 네. 주면은 그냥 가져가요. 그죠. 이거 받기로 이게 이번 너희색이었죠. 그냥 보니까 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니까 주면 안 받을 순 없지. 아쉽잖아요. 준다는데. 준다는데 야 15,000원씩인데 야 그렇죠. 그거 하나도 받고 가면 좋지. 그렇죠. 맞아요. 기분은 좋지 주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홍보비 대신에 이거 태우는 것 같아. 확실히. 그쵸.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전단지를 안 만들잖아요. 이제 빠졌죠. 네, 전단지가 없는 사실 난 전적으로 사실 모았던 건 전단지였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 전단지가 진짜. 왜 일회용품인지 모르겠어. 규정이 일회용품이래. 진짜요? 그러니까 전단지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일회용품이라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환경부 지침 중에 하나였어. 난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야. 이게 어떻게 그게 일회용품으로 분류가 되는구나. 이걸 일회용품으로 분류하네? 전단지는 하나의 문화 쪽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러게요. 왜냐면 이거 디자인이라든지 다 문화 그런 건데 이거를 일회용품으로 생각할 줄 몰랐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처음 알았네요. 검색하시면 아마 메가박사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요. 네, 일회용품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거기서 뺐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공포 영화인데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CGV에서 그거 하더라고요. 스티커 마케팅 하더라고요. 스티커 뿌리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보 비용, 이제 전단지 비용을 이제 그쪽으로 좀 돌아서 이제 태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쉽네요. 진짜 이래저래 아쉽습니다. 시대가 많이 아쉬운데 아무튼 그럼 모은 것 중에 가장 최애. 그냥 저는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집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도 최애 포스터를 꼽으라면 전 최근 재개봉할 때 받은 그 더 배트맨 포스터. 근데 너무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갔었는데 요즘은 저는 극장마다 좋은 게 이제 항상 그 앞에 현관밖에 알람판이 있잖아요. 굿즈가 얼마 있다 없다 이런 것들 정리해주는 곳들이 공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 배트맨 있다길래 그거 받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받았던 그래서 그 포스터가 아주 마음에 드는 입장입니다. 뭐 2026년에도 함께 하실 거니까 그때도 이 속편 나오면 얘기하시겠지만 네네네네. 1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집에서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랬어요. 쏘쏘. 근데 남도비에서 딱 보니까 내가 영화를 잘못 봤구나. 진짜 너무너무 괜찮았고 계속 속편이 더 기대되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사실 배트맨이라는 캐릭터가 놀란 감독 이후에서는 좀 이제 뭐랄까 그런 포스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뭔가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이번 특히 저는 그 애플형 누구죠? 사과형? 벤 애플렉. 벤 애플렉의 배트맨은 좋았어요. 근데 영화가 아쉬웠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번 배트맨은 워낙 연기 잘하는 로버트 패티슨이 하기도 했었고, 근데 영화도 저는 다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코 폴리아데가 이제 흥행을 실패하면서 그죠. 워너가 아무튼간에 얘를 속편 만들 때 일단은 감독의 권한을 살짝 건드릴 것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들거든요. 건드릴 수도 있겠다. 그쵸. 예, 왜냐면 더 어둡게 가면 안 된다.
아 그렇죠. 왜냐면 폴리아 더 배트맨 1도 사실 이 어우, 편도 사실 그쵸. 정말 극강으로 얻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나마 저는 용암에서 보니까 좀 안부가 그래도 좀 이게 보였지. 이게 집에서 보면은 잘안 이게 보여요. 어두워서 뭐 잘 안 보이겠나 보여요.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남들에서 보니까 색감 자체가 거의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더 보이는 느낌인 거예요. 보면서 뭔가 같은 어두움이어도 이게 집에서 보는 건 달라요. 워낙 그래서 그거 모르겠습니다.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요. DC를 총체적으로 다시 이번에 아무튼간에 다시 시작하잖아요. 내년부터 그죠. 총체적으로 다 건드릴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건 좀 걱정이에요. 하나씩 스크리닝 다 해가지고 야 이거 맞아? 이게 맞아? 이게 그럴 수 될것 같아? 있겠네요. 철저히 검사할 것 같아.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망가지니까 지금 왜냐면 그거에 대한 불신이 커졌잖아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그쵸. 워너에 대한 DC에 대한 또 불신이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DC는 참 살리면 죽고 이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참 참 그런 게 있습니다. 불쌍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 작품 하나 어떻게 빵 터지면 그 다음 게 안 되고 그러니까요. 진짜 아쉬운 면이네요, 진짜. 항상 뭐가 있어요. 네, 플래시도 사실 배우가 말하고 없긴 한데 근데 저는 영화 별로였어요. 영화도 네, 사실 우리 나는 별로였어요. 솔직히 뭐 저기 저주시면 기대했었는데 저 누구요? 솔직히 주인공은 관심도 없었고. 누구? 마이클 마이클 키튼. 키튼. 그렇죠. 근데 마이클 키튼 서서도 뭔가 아쉬운 거야. 아쉬웠어요. 뭔가 다 아쉬워 지금. 그래서 이게 맞나? 저도 플래시가 너무 치트키를 많이 쓴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온갖 치트키를 다 쓰고 게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DC가 왜냐면 사실 지금 마블이 좀 휘청거릴 때 치고 올라와야 돼요. 타이밍인데 둘 다 못 치고 올라오니까 지금 영화 시장이 이 모양이 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 영화 시장이 이 모양이 꼴일까? 왜냐면 제가 자료 조사를 제가 계속 하잖아요 매주마다. 네네네. 근데 매주 박스 오피스 보면은 이제 연간 박스 오피스 작년 전년 대비해서 사실 관객 수는 늘었어요. 그래요? 놀랍게도 늘었어요. 오. 저는 망했다 싶었는데. 네네네. 근데 한국 영화가 조금 늘었고 네. 외국 영화 망했어요. 그래요? 네, 외국 영화 시장이 반토막 났어요. 신기하다. 외국 블록버스터가 사실 큰 게 없었다는 방증. 그것도 맞죠. 큰 게 없고 맞아요. 그나마 이제 밀었던 것들도 흥행이 안 됐죠. 안 됐죠. 근데 저 데드풀도 그렇고. 그렇죠. 흥행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위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시간을 제가 좀 끌어봤고요. 자, 챕터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해볼 건데 11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처음 본 작품, 생각나는 작품으로. 네. 이게 저는 아실 거예요, 양 기자님은. 옛날에는 에버랜드 영화관이 있었던 거 아세요? 있죠. 그렇죠.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저는 가족이랑 에버랜드를 가면 낮에는 놀이기구 열심히 타고 밤에는 꼭 영화를 봤어요. 저녁에는 이제 마지막 타임을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때 기억이 저의 첫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영화인 것 같아요. 그게 베리 손앤필드 감독의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네, 그거를 봤는데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본 것 같더라고요. 그때 봤는데 그 안에 나오는 그 거대한 로봇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제가 집에 와서 레고로 막 만들고 막 놀고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난 아직도 후회되는 거는 네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99년 여름에 개봉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CGV 강변에서 어머니랑 같이 이제 가서 본 영화가 나는 이걸 왜 이걸 봤나? 이걸 안 보고 이걸 안 보고요? 용가리를 봤습니다. 그 심영래 감독님. 네. 이걸 안 보고 같은 시기에 왜 그러셨어요? 용가리 나 어렸을 때는 용가리가 더 재밌지. 근데 저도 용가리를 강변에서 봤어요. 저도 강변. 그래서 그 밑에 1층 지하 1층에 그 KFC 있던 거 아세요? 거기 그 용가리 이렇게 손 끼는 인형을 팔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CGV인가 뭔가 행사 전시 같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무슨 공룡 행사인가 뭐 하나 전시 하나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기억이 있네요. 네. 와일드 와일드 재밌었어요. 저는 와일드 와일드 그 당시 기억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흥행은 싹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왜냐면 다들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윌 스미스 차기작이었기 때문에. 이게 차기작이었어요? 그 맨 인 블랙 이후에 거의 이제 그 기대하죠. 또 이제 나왔기 때문에 또 같은 감독이잖아요. 그죠, 저 베리 손앤필드니까. 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이 당시에서는 이게 장르가 스팀펑크 이런 네네, 있죠, 그렇죠. 스팀펑크에 많이 익숙하지 않았던 아는 거죠, 맞아요. 대중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때는 아니죠. 약간 요즘엔 모탈 엔진 개봉했을 때 망하긴 했지만, 그쵸, 약간 그쵸. 모탈 엔진 망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인데, 약간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그 사이에 맞다. 그 사이에 에너비 오브 스테이트 있다. 그쵸. 본인 출연자가 윌 스미스 본인 출연자. 그거 진짜 재밌었지.
지금 저는 그 개봉 이후에 봤죠. 그건 당연히 그때는 안 봤고. 저는 나중에 이제 그걸로 봤죠. 이제 토요 영화. 아 그런 걸로. 그런 걸 봤죠. 저도 아마 빌려봤을 거예요. 저도 이거. 맞습니다. 감청의 거의 이 분야의 사실 원조격인 영화죠. 무조건이죠. 이 분야 이게 뭐 또 도청당해가지고 그쵸. 도망 다니고 이 분야에서 왜냐면 첨단 기술이 그때 막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이 문제는 한국 영화가 아직도 이걸 써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20년이 지나 먹었는데 아직도 이런 걸 그러니까 좀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래요. 네.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빨리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자 다음 질문은 그러면 어렸을 때는 어린 시절 봤을 때는 별로였는데 나이를 먹고 하니까 그 인상이 바뀐 작품. 저는 데몰리션이라는 데몰리션? 영화. 네. 아니 전 데몰리션이가 그건 줄 알았어 맨 처음에. 어떤 데몰리션맨. 아니요. 맨 말고 15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데몰리션맨은 이제 그 뭐야 저기 스티븐 스필버그. 네네네. 덩치 그냥 실베스터 스텔론. 네네. 이랑 웨슬리 스나이스 나왔다. 그렇죠. 그거. 순간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스티븐 스필버그인 줄 알고. 실베스터 스텔론. 그죠 맞아요. 액션 영화. 그냥 데몰리션이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제이크 질렐란 때문에 본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 저는 뭘로 봤어요? 그냥 데몰리션이란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예고편을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심지어 이거 다양성 아트하우스. 네, 아트하우스 봤어요 저. 그래서 2016 이게 언제 개봉했었죠? 2016년이죠. 네. 그때 봤었어요. 그때 봤는데 글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이크 질렐란이 데이비스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행동을 제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영화에 들어가 있는 함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상징 같은 것들이 그걸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시 보니까 그게 뭔가 거대한 슬픔 앞에서의 한 개인과 그리고 개인의 행동 그리고 이 영화 안과 밖에 놓여 있는 그런 함의들이 이제는 막 보이기 시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인상이 확 바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인상적인 영화 중에 저한테는 하나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 처음 봤을 때는 네. 그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장면이 있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춤추는 장면이 있거든요. 제이크 질렐란이 그 지하철에서 내려서 춤을 추면서 걸어가서 출근까지 하는 장면이 있는데 와 그게 너무 멋있었던 기억이 있었지 뭐 다른 거는 제가 몰랐던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이게 장마크 빌레 감독 이 작품 연출한 감독. 네네네네. 이제 데몰리션도 그렇고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도 그렇고. 그렇죠. 와일드도 그렇고 뭔가 이 배우 연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정말 능력이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도 장난 아니었죠. 장난 아니었고 와일드도 그 사실은 그 거기도 뭐 여우주연상 후보까지 막 오르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결국은 그거 같아요. 미선의 세계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이 이제 파괴로 이어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쾌감이랑 이런 걸 좀 느낄 수 쾌감과 동시에 좌절을 맛보는. 그렇죠. 그렇죠.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하는 영화였던 걸 기억을 합니다. 제가 다시 봤을 때도. 그래요.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서 13번째 질문입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에 좋았지만 나이를 먹고 나니 그 인상이 바뀐 작품. 아니야 이게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영화를 봤으면서도 호불호가 되게 강했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제가 아무리 왓챠를 뒤지고 막 고민을 해보고 막 검색해보고 해도 어렸을 적에 좋았던 영화는 확실히 정말 좋았던 영화여서 그런지 인상이 바뀐 영화는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봤던 용가리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근데 용가리를 다시 볼 생각은 제가 없어서 용가리도 그렇고 디오도 그렇고. 디오는 제가 극장에서 보고 쌍욕하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나마 쌍욕을 하셨군요. 네네. 별로였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라스트 갓파더였잖아요. 라스트 갓파더. 와 제가 어디서 웃어야 될지 모르겠는 영화도 오랜만이었어요. 그건 또 어디서 보신 거예요? 극장에서 봤죠. 뭐 어디서 봐요? 난 나중에 이제 IPTV 저 VOD 봤는데. IPTV로 봤는데. 저는 그때 학생이었어가지고 그냥 가서 봤어요 친구들이랑. 그 IPTV 공짜 영화 있는 거 그런 거 무료. 그 무료만 올랐었어요? 잠깐 풀린 적이 있어요. 그래요? IPTV 무료 영화 풀릴 때 맞고 막 그랬었는데. 자 라스트 갓파더는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그 영화도 진짜. 힘들죠. 제발 이제 임금 다 줬나? 모르겠네. 나는 임금을 다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슈 있었었죠? 네, 임금 이슈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미지 인상이 바뀌었어요. 많이 안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디오 때만 해도 이제 제 기억이 이제 약간 디오를 약간 욕하면은 대한민국을 욕하는 그런 느낌이 그 당시 그런 거 있었죠.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그 내용도 어쨌든 그런 용과 이무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치트키 아리랑 맞아요. 그것도 있었고 또 그 CG 관련돼서도 되게 뭐가 많았어요. 한국이 오리지널에서 CG를 한 거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욕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웠던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때 소신껏 주셨던 분들이 전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저는 0점을 줬을걸요? 그때 소신껏 주셨던 분들이 참 대단합니다. 아, 참. 자, 다음 질문 넘어가서 네. 14번째 질문 여러 의미입니다. 뭐 무서웠을 수도 있고 정말 좋았을 수도 있고 네. 잠을 못 이룬 경험이 있는 작품이다. 제가 사실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이룬 경험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룬 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주온을 봤었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샤워하면서도 그냥 그때 어렸음에도 그 주온 캐릭터가 더 작잖아요, 애가. 그러니까 제가 눈을 감으면 샤워하다가 밑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눈 뜨고 샤워하고 머리 감을 때 이렇게 머리 물 묻히면서 눈 뜨고 있고 자다가도 이렇게 눈 종종 떠서 확인하고 그게 있었어요. 약간 저 같으면 저는 이제 유치원 시대 때 했을 때 이제 M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M이라고 그 심은하 씨가 주연인 네네. M 공포 드라마인데 이제 남녀 특집 드라마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이제 눈이 이제 이게 낙태에 대한 어쩌면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다 넣은 훌륭한 작품이에요. 지금 사실 이걸 리메이크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리메이크 불발됐지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작품이 이제 중간에 이제 악령이 씌이면은 눈이 이제 초록색으로 변해요. 그걸 이제 그 당시 최첨단 기술이긴 하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지. 그런 모습 보이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옆에 있는 엄마가 그 목소리까지 내면 얼마나 무서워. 나 놀리려고. 놀리려고. 이게 확실히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봤던 공포 영화에 대한 기억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저도 주온도 그랬지만 요때가 딱 그때예요. 착신알이 나오고 주온 나오고 벨소리 나오고. 네네네. 그리고 저는 엑소시스트를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의 오빠가 뭘 보라는 거예요. 뭘 보래? 딱 틀어준 게 그 드라군 장면 내려오는 계단 내려오는. 그거. 와 그때 힘들었어요. 저 공포 영화 너무 해서요. 심지어 그거는 CG도 아니고 그냥 진짜 했잖아요. 와, 무서워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 하고 일부러 끝낼 것 같은데 15번째 질문입니다. 미성년 시절에 어쩌다 처음 본 성인 영화는 뭡니까? 네, 저는 이게 사실 성인 영화를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성인 영화라기보다는 청불 영화로 한번 가보게 되면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황해를 고등학교 때 극장에서 봤습니다. 이게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영화 광이신데, 그러니까 시네필이라기보다는 영화 광이에요. 쉽게 말해서. 저 거기 가까우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극장 자주 끌려다녔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황해가 개봉했을 때 무턱대고 저보고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못 들어간다. 18세였으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의심을 안 맞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저도 그때 키가 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를 해봤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나홍진 감독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작품을 좋아하기도 해서 그 당시 극장에서 황해를 봤던 거는 좋은 경험 중에 하나였던 거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제 내년에 호프. 다들 그걸 기다리고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 다 섞여 있어 지금. 어떻게 나올지. 근데 나홍진 감독님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한명 살려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16번째 질문부터 영화들 이야기로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